김영철에 대해서 이 정권이 보여준 태도가 참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현송을 김여정에 이어 김영철도 워커힐 호텔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SK가 하는 워커힐 호텔,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인가 하면요, 6.25 전쟁에서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서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국이 한마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도록 도와준 책임자가요, 주한미 8군 사령관 이 해리스 월턴 워커입니다. 이 워커 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50년 12월 23일 날 성탄절을 이틀 앞둔 날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이 수운을 세운 자신의 외아들 워커데이에게, 그러니까 부자간이 같이 한국전에 와 있었고, 이 50년 12월 23일은 그야말로 흥남 철수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공세를 해서 굉장히 미군이 어려웠던 순간이었죠. 그때 자기 아들도 같이 와서 싸우다가 그렇게 이제 공을 세워서 이승만 대통령이 언성무공 훈장을 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의정부 북방 축성영 부근에 가는데 집차가 뒤집어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6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후에 이 주한미군이 그때만 해도 이제 뚝섬 관광지가 한강에서는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 옆에 이 광진구 광장동 언덕 일대에다가 이 주한미군 휴양시설을 뒀는데, 그 휴양시설이 있던 언덕 위를 워커힐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기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워커힐 호텔 본관 정문의 옆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장군을 특별히 추모하는 것은 한국전쟁 초기 유엔군의 전면 철수를 주장했던 미국 조야의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독 장군만이 홀로 한반도 고수를 주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하여 우리의 오늘을 가능케 한 공덕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가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워커힐 호텔의 유래를, 자, SK가 거기다가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따서 호텔을 이렇게 열으면서 과거에 미국이 한국의 주요한 고객이지 외국에 온 사람이 거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 카지노도 허가받고 워커힐 호텔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만 해도 패티 킴이나 한국에 잘 나가는 이런 가수들은 워커힐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커힐 호텔에는 별도로 카지노도 허가를 해줬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게, 60년대부터 카지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자, 그러면 한국에 오는 미국 사람들 잘 좀 접대라. 대부분이 군과 관련되거나 뭐 한국에 차관 제공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특수한 시설까지도 일찌감치 허가를 해준 그런 특혜가 있는 장소인데, 지금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 정권과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그 워커힐 호텔에다가 현송월을 제이고 김여정, 김영남을 제이고 이제는 김영철까지 재었습니다. 제가 김여정이 에스턴 하우스 하루 2천만 원짜리 방에서 잤다,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하는데 아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고요. 저 말고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 땅에다가 이 북한에
김정은의 끈앞풀들을 다 차례대로 재우냐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 부모가 어떻게 기업을 일구는데 그 땅에 호텔 허가가 나고 그 땅에 카지노 허가가 나고 면세점 허가가 나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자, 더 기가 찬 거는 청와대가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까지 총동원을 해서 김영철이 오기 전에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고 대남 도발의 주역이다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두둔을 하기 위해서 벨소리를 다 했습니다. 청와대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통일부는 A4 용지 6장 분량의 김영철 방문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는 심지어 김영철을 폭침 주범으로 공식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 국정원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명확하게 지시한 게 아니다. 외교부는 김영철 제재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설득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기자들이 통일부 사이트에도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적시되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통일부 대변인은 5, 6초 머뭇거리다가 과거 행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고 얼버무렸고 국방부는 배후 공식 결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은 북의 남북관계 책임자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하원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얼마 전에 했지요. 자, 그 재지정을 하는 법안들이 입안되었을 때 의원 2명이 다 그 비슷한 법안을 이렇게 냈는데 그 속에는 모두 김영철을 황장엽 암살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6월에 체포된 북한 정찰총국 요원 김명호와 동명관이 북한 정찰총국 수장인 김영철 중장의 명령을 받고 황장엽 암살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한국 법원은 각각 10년형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정은을 패러디한 영화를 해킹한 주범으로도 김영철이 미국에서 이렇게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김영철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그를 비호해주고 과거에 그의 죄악을 들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더 웃기는 것은 천안함을 재조사하라는 것이 최근에 이 좌파 단체들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는 과거부터요, 천안함이 북한의 의뢰를 받고 잠수정의 의뢰를 받고 침몰된 게 이렇게 아니다라면서 별의별 의혹을 다 제기했습니다. 용접이 잘못되어서 두동강이 났다부터 시작해서 암초에 받쳤다부터 이렇게 하면서 당시 이 다국적 조사단의 결론을 믿지 않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던 이들이 이번에 이제 김영철이 오면서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조사 요구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좌파 진영의 한 인사는 천안함과 관련한 과거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그대로 묻혀버렸다라는 질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 청원이 등장했고 범국민적 의혹에 대한 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혹을 다 묵살시켜놨거나 덮어버렸다라면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천안함 재조사로 이렇게 검색할 경우에 156개의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가 있답니다. 지금 수만 명이 거기에 이렇게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좌파 인사들 가운데 조헌정 목사, 명진,
그리고 문대골 목사, 김원웅 전 국회의원, 박혜전 6.15 14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는 24일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한다라는 특별 성명을 내고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김영철이 참 행복하고 흐뭇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참 저렇게 나를 위해 호응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접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위원회는 평양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박람회에 저음한 특별 성명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천안함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한다라는 국민청원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천안함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면서 하루에 한 10,000명씩 올라가고 있대요. 이어 청원인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묻고 적어도 지금까지 그러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닷속으로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는지 이 원인을 정확하게 가려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좌파들은 무슨 소리까지 하는가 하면 김영철이 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데 폐막식에 와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단체가 그건과 황당한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정부가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잠수정에서 발사된 일본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그래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주범이라고 지목한 것은 통일부가 이미 23일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데 한계가 있다. 김영철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규정을 했지만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고 국민의 70%가 그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도 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오이사 조치를 강행하고 남북 관계를 동결하였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이 천안함 침몰 책임자 김영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통일교에 가서 밤샘 농성을 하고 그리고 이 김영철을 체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종북몰이나 빨갱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어제, 그제 그야말로 분노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과 몸싸움도 하면서 충돌을 했고 그 다음에는 통일대교 앞으로 가서 집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그 일산의 한 식당에서 천안함 유족 40명이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가 풀죽은 목소리로 엎조렸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거기로 다니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요. 25일 날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방남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천안함에 항의사안도 전달했던 유족들은 일산의 한 모텔에서 밤을 보내고 이날 새벽에 북한 대표단이 건널 걸로 보이는 통일대교를 찾았지만은 이렇게 우회로로 빠져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허탕을 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또 청와대로 가자 해서 청와대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요.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거부당했고, 청와대는 오후 3시 20분에 이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나와서, 고작 행정관이 나와서 유족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파주대교에서 의원 일부와 보좌관 그리고 당원 등이 500명이 모였고요. 그 전날에는 밤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천안함 사건 때 국방부 장관이던 김태영 전 장관은 천안함 폭침은 대남 전략을 총괄한 김영철이 한 게 뻔한데 천안함 조사 결과에 김영철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그가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못한 것일 뿐 김영철이 했을 거라는 것은 그는 뻔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김영철이 군사회담을 위해서 방안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군사회담에서 만나는 것은 적과 적으로 만나는 거고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친구로 오는 건데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굳이 46용사 그러니까 천안함에서 돌아가신 46명의 장병들의 살인 지휘자인 김영철에 대한 제재 면제, 즉 서울에 와서 폐막식장에 가는 이 국제 제재 대상에 대해서 일시 면제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요청할 생각이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주한미군 출신의 북한 인권활동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트위터에 김영철을 보내기로 한 북한의 선택은 북한이 한국을 핀란드화 하려는 가설에 꼭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접어들면서 점점 핀란드화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이 핀란드화라는 것은 약소국이 인접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이 독자적인 국가의 지위를 상실하고 위성국가처럼 이 자국에 관한 국익을 다 양보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이 한국을 핀란드화 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북한까지 나서서 한국을 핀란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91년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나서야 핀란드가 강소국이고 핀란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진화되었고 시스템이 좋다 핀란드를 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요. 91년 이전의 핀란드는 소련에 저항하지 못하는 물론 핀란드는 목숨을 걸고 소련과 여러 차례 이 겨울 전쟁을 비롯한 전쟁을 치렀는데요. 결국 졌습니다. 오죽했으면 핀란드가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편에 붙어서 소련과 싸웠겠습니까? 그 핀란드만 그런 게 아니라 발틱 3국 같은 나라도 히틀러 편에 붙었지요. 얼마나 소련이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소련은 발틱 3국은 합병시켜버렸고 2차 대전 이후에 핀란드는 합병을 시키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위성국처럼 만들어서 91년에 소련의 붕괴 이전에는 핀란드가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접적인 소련의 위성국은 아니지만은 몽고처럼 독립국가이지만은 독립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소련의 눈치를 보는 그런 나라였지요. 자, 유족의 분노를 뒤로 하고 김영철을 워커힐에 죄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어서 이 군사지역으로 빼돌리고 또 그를 위해서 KTX 특별 열차편을 편성하고 대통령이 그자와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지금 비핵화 이야기를 정부는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야기는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앞에서 비핵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다면 지금 이렇게 2중 3중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왜 한 언론만, 마이너 언론 하나만 그걸 보도하고 큰 언론들에게 배포하는 이 공통 배포 자료에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우회적인 표현만 들어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이런 말 한마디조차도 김영철 앞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지 못하고 그자 앞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은 과연 북한의 위성국가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북한과 사고가 일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깔아뭉개버리고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어떤 연방국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문제요. 나중에 모든 비밀 접촉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에 몰래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리고 북한과 나눈 모든 기록들을 전부 조사해서 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북한과 물밑 거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사람들 단단히 들으세요. 당신들도 언젠간 깜빵을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